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강한 어떤 그 내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특히 나스닥 지수하고 동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제는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어떤 활로 중국이라든가 인도, 중동 쪽으로 어떤 그 다양한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하이브 주가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또 이제 한편으로 보게 되면 랠리가 시작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언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래 상토가 터졌다고 주가 상토가 일치하는 건 아니죠. 거래 상토가 터지게 되면 이제 거래 상토가 터지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일부 매도했다가 재매수할지, 아니면 이제 좀 그 비중을 좀 줄여야 될지 다양한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뉴진스 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와 이제 블랙핑크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또 앞으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될지, 현재 그 뉴진스의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략하게 기존에 이제 그 저희가 2022년도 장세 전망 교재를 판매했는데,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체험 VIP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입이라기보다는 2월 말까지 이제 체험 VIP를 한다. 22만 원 정도니까 가격도 상당히 좀 저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그 입금이 확인이 되면 이제 2월 28일까지 저희 회원들과 저희 그 VIP 회원들과 이제 동일한 그런 그 정보가 서비스가 되고요. 사실 교재를 굉장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거든요. 총 42장이고 좀 주식을 좀 깊게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이제 그 저희가 핵심 주도주 7종목, 거기에는 이제 그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소형주 베스트 10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그 끝 무렵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시려면 이제 하이투자증권 이제 보고서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캡처를 잡은 부분입니다. 뉴진스 핫백 차트에 들어간 의미. K-팝 그룹 중에서 이제 빌보드 핫백 차트에 편입된 그룹이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여러분들 트와이스 잘 아시죠? 세 그룹뿐이었는데, 뉴진스가 이제 그 데뷔 후 6개월 만에 이제 그 빌보드 핫백에 편입이 되면서 K-팝 역사상 이제 최단기라고 하죠. 그것도 상당한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스포티파이 청취자 수 성장 그래프는 과거 블랙핑크의 성장 패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 측면에서도 블랙핑크의 성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전망한다. 활동 빈도가 작고 또 간접 매출 수익화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가진 하이브 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블랙핑크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분기 제작 발표를 가질 예정인 미국 걸그룹 3분기에 이제 데뷔한다고 그러는데, 걸그룹 프로젝트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지화, 과연 이제 그 하이브가 현지화 프로젝트에 성공할지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쌓였던 어떤 그 노하우, 그리고 워낙 많은 이제 그 현지화의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별 2021년도 활동량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트와이스가 그 YG 엔터테인먼트 전체 매출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이 YG 대비해서 워낙 크기 때문에 뉴진스가 아무리 돌풍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 보시면 2021년도 보면은 전체 시장, 지금 이제 그 우리 전체 국내 앨범 시장을 의미합니다. 국내 앨범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그 발매한 앨범이 해외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하튼간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2021년 전체 앨범 판매량이 259만 장입니다. 259만 장인데 그 중에서 블랙핑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187만 장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2.2%입니다.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결국 이제 블랙핑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좌우가 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할 정도로 블랙핑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2021년도 이후에 이제 트레저가 이제 급부상하면서 그 앨범 판매를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2021년까지는 YG 엔터테인먼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블랙핑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앨범 판매량은 결국은 매출하고 거의 뭐 직결이 인과성이 뭐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뉴진스가 이제 그 돌풍을 일으키면서 주가 또한 하이브 주가 또한 굉장히 강세를 유지하는 게 그게 이제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사례를 통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려 하면 이제 2019년서부터 현재까지 YG 엔터테인먼트 장기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블랙핑크가 2016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19년 이후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영업이익이 42억이었습니다. 42억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이제 60억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간 사이에 289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퀀텀 점프죠. 거의 뭐 그 400% 이상 급증을 하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이제 대략적으로 거의 뭐 일치가 될 것 같아요. 519억 거의 525이니까 거의 더블 정도가 난 상태죠.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보게 되면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제 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20년서부터 2020년 주가가 대략 한 2만 원서부터 6만 원까지 올라갈 때는 철저하게 블랙핑크 장세였습니다.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블랙핑크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 높기 때문에 블랙핑크의 어떤 도약 그런 거로 돌풍으로 인해서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급등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잠시 조정을 걷다가 다시 또 2021년도 초에 4만 원 초반 정도에서 7만 원대까지 급등했는데 이때는 블랙핑크 플러스 트레저가 등장하면서 주가를 4만 원에서 7만 5천 원대까지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지금 SM이라든가 JYP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블랙핑크로 인한 그 매출 혹은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 부분이 둔화가 된 거죠. 이제 노화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트레저의 어떤 그 활약,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아티스트의 어떤 그 도약, 후속 아티스트의 역할, 어떤 그 성장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가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SM이라든가 혹은 JYP에 비해서 사실 특정 아티스트 비중이 유난히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 등락 역시 굉장히 또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구장창 하이브의 장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특정 아티스트 비중이 적고 간접 매출이라든가 이제 그 플랫폼 비중이 확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하이브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월봉 차트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2021년도 11월 달에 42만 1,000원까지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데 초기에 사실 그 4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급락했던 것은 이게 BTS 때문에 빠진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NFT 때문에 빠진 거예요. NFT. 우리가 당시에 뭐 위메이드, 컴투스 혹은 뭐 서울 옥션 이런 그 NFT 관련주가 급락을 하면서 같이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군대 불확성 플러스 이제 그 BTS 단체 활동 중단으로 빠진 것은 25만 원서부터 이제 10만 원까지 빠진 거죠. 사실 초기에 이제 그 42만 원서부터 25만 원까지 NFT 관련해서 빠진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NFT 관련하고 또 이제 그 전체 시장이 이제 기술주들 성장률이 다 빠져버린 거죠. 자, 하여튼 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NFT 관련 시장 충격 플러스 NFT 관련 빠진 것은 42만 원, 4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고
그다음 BTS 군대 불확성, 그다음에 단체 활동 중단으로 빠진 것은 지금 화면에다 제가 글씨로 써놨죠. 그로 빠진 건 25만 원서부터 10만 원까지 빠진 겁니다. 과매도죠, 과매도. 자, 그리고 이제 10만 원 초반서부터 이제 다시 지금 18만 원대, 18만 원까지 도약하면서 이제 군대 불확성 해소, 그다음에 뉴진스, 르세라핌 등 새로운 어떤 모멘텀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와 그 이 부분하고 앞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주가에도 상당 부분 우리가 투자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장 사실 뉴진스가 BTS 부재를 메꾼다고 볼 수는 없는데 방향성이죠. 기업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또 미국 현지 걸 그룹이 또 데뷔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께도 그렇고 25만 원, 기본적으로 25만 원은 간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군대 불확성 해소, 그다음에 이제 단체 활동 중단, 거기에 따른 이제 되돌림 파동이 최소한 25만 원 가야 되겠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40만 원 이상을 얘기하기는 참 난감하죠.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25만, 최소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방송의 목적이 뭐냐, 단기 매도 타임이죠. 매도 타임이라는 것은 단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중기 혹은 장기가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라도 만약에 이제 고점 매도 이후에 고점 이후에 주가가 뭐 10% 이상, 뭐 20% 가까이 빠진다라면 한번 팔았다 되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투자자별 성향에 따라서 길게 또 끌고 가는 분이라면 그런 조정은 또 무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단기 매매하는 분, 그런 거에 민감한 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실 그 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림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현대투자연구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2016년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나스닥 지수, 성장적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쪽으로 전 세계 자금이 다 몰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우리 서학개미를 생각하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흐름이, 글로벌 부의 흐름이 미국, 그것도 미국 성장 기업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이 됐어요. 집중이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21년 고점 이후에 사실 그 나스닥 지수 쪽이,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16,000포인트서부터 이제 10,00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자금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자금이 다시 어디로 갈 건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인도, 중동, 중국 이쪽으로 다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인도라든가 중동 쪽은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2021년 뭐 말 정도가 되겠죠. 말까지는 미국 중심의 세계관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국가로 부가 재편되는 과정이고, 그 국가 중에서 인도가 지금 이제 조만간에 중국의 인구를 넘어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가 지금 가장 핫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됐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됐든, 그쪽으로 인도 쪽 주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중동도 마찬가지죠. 중동은 이제 지금 제2의 중동 붐이라고 하죠. 그 아울러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자산 가격, 전 세계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봉쇄를 했죠. 타이트하게 봉쇄를 했고, 또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 주가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중국이 다시 한번 또 급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역시도 저희가 이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사실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봅니다. 안정성과 함께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가 이제 나스닥 지수고, 위에 다시 제가 그림을, 자, 지금 위에죠. 위에가 이제 나스닥 시장이고, 나스닥 시장이죠. 지금 2016년도 4,200에서 16,00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뭐냐면, 아래는 인도입니다. 인도 센섹스 지수라고 하죠. 인도 센섹스 지수인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조정이 없어요. 나스닥이 조정 들어올 때 같이 조정을 받아 다시 또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돈이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돈, 국내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위에가 이제 그대로 이제 나스닥이고 아래가 이제 중국인데, 여러분들 그 참고로 중국 일봉 차트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과거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중국이라든가 인도, 중동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게 이제 2013년도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착륙이냐 연착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과정이거든요. 중국은 막 규제를 막 풀어버리잖아요. 계속 부양책을 제시하고, 인도도 마찬가지, 중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글로벌 부의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주도주 논리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는 이제 그 UAE입니다.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인데, 역시 신고가 반열이에요. 월봉 차트입니다. 장기 월봉. 아래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죠. 660조 규모. 서울의 44배 규모라고 그러죠. 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중동 붐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세 형성의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하이브를 어떤 때, 어떤 시점에서 매도할까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반 어떤 그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세 형성의 원리, 혹은 이제 세력들의 매집과 분산의 논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뭐 작전 세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브로 따지면 하이브 전체 발행 주식 수에서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통되는 거래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정 집단이 있겠죠. 그게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혹은 개인 큰 손세력이 됐든, 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파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 많이 사느냐,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저점에서 매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의 절정이라고 하죠. 셀링 클라이막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매집을 해서 언제 파느냐, 매수의 절정, 주가 최상투 부근에서 팔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다 자기들을 세력 자기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 다수가, 대중 다수가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파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언제 파느냐, 호재와 확신이 지배할 때, 그때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제가 거래량 100만 주 넘지 않는 한은 뭐 각과자른 얘기하는데, 100만 주 정도 나왔다고 사실 이게 세력들 다 파는 거냐, 그건 아니죠. 오버슈팅이 너무 과하게, 단기 버블이 워낙 많이 개입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 팔든 50% 팔든 30% 팔든 밑에 되살아나는 그런 차원이죠.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 거래 상투가 사실 이게 규정을 하기가 지금 그 데이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규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40만 주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만약에 목요일 같은 경우 거래가 100만 주 정도 나왔다면, 거래량이라서 에너지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개입된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많은 돈을 필요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마이너스 한 1,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량이 이제 감소하죠. 주가가 빠질 때 거래가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꾸 무조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1월 6일 날 이제 50만 정도 터지면서 장중 저점이 16만 500원까지 갔었는데, 거기는 새로운 바닥이죠. 새로운 바닥.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저는 1월 6일 날 장중 저점이 16만 500원까지 갔다는 게 너무 보석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주가라는 게 이렇게 저점을 확인했다.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차트로 봐서 10만 7천 원이 저점이죠. 지난 작년 10월 달에 10만 700원의 저점인데, 그때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타임머신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뭐 살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바닥은 과거 바닥이고, 최근 바닥은 1월 6일 날 장중 16만 500원까지 받았다는 것은, 그건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바닥입니다. 물론 그 바닥을 무조건 안 깬다, 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심증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여타 상황을 감안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바닥이다, 이렇게 본다면 바닥 이후에는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날 출발했던 게 저는 랠리의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사실 그동안 워낙 급락 상태, 저도 이제 많이 뭐라 할까요, 상당히 위축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세요라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냉정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다음 매도 타임은 거래량이 거래량. 다른 모든 건 속이다도 거래량은 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딱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100만 주 100만 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편안하게 갖고 가셔야 돼요. 단기 어떤 등락에 연연치 마시고 100만 주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100만 주 터진다고 팔면 안 돼요. 그 100만 주가 악재에 의한 100만 주인지 호재에 의한 100만 주지 혹은 이제 호재라도 호재의 세기가 어느 정도지 악재의 세기가 어느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다 또 우리가 달리 또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하여튼 저희 현대투자 교재 구입인데 채용 VIP라 생각하시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하고 주소를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 연말 연휴니까는요 25일이죠. 25일날 장이 시작돼서 25일날 저희가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려갖고 종목 17종목 같은 경우 이제 별도로 입금 확인되면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25일경에 25일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